오늘의 설록 데이터 한번 보시죠. 조선 최대 비운의 왕자. 비운의 왕자. 예. 연쇄 살인마? 조선 연쇄살인마. 저거는 너무 좀 잔인한데요? 예. 그리고 효자 아들을 둔 불효자. 그러니까 본인은 불효자인데 자기 아들은 효자다. 그러네요. 아, 요건 요즘 말이네요. 헬리콥터 대디의 희생양. 헬리콥터 데디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의 교육에 집착을 하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빠가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수식어들이 지금 5개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또 5개가 한 사람에게 연결된다는 게 너무 캐릭터가 다 다른데요. 어쨌든 약간 느껴지는 건 아버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네.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럼 기대하시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정조의 아버지이자 너무 유명하죠. 정조의 아들. 누구죠? 사도세자. 사도세자. 예. 사도세자 이야기는 우리가 뭐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또 많이 봤어요. 봤지요.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사도세자의 기록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요.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에 자기 할아버지죠. 네. 영주한테 부탁을 합니다. 네. 이 승정원 일기에 있는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기록을 세초를 좀 해달라. 그 실록 지우는 거 아니고 지워요.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저기 어디 가가지고 어디. 시냇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안다니까. 야, 그러니까 역사 천재라니까요. 원래는 이제 구파발에 있는 세검정에서 네, 잠깐만요. 초소로 쓴 거를 깎아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자랑스러운 기록을 우리가 지워요? 안 지우죠. 안 지우죠. 안 지우죠. 나에게 불리한 내용, 또 누구에게 불리한 내용을 지우잖아요, 보통요. 예. 그럼 그 지운 내용이 만약에 사도세자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하면 사도세자의 안 좋은 점을 지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모니터를 보시면서 승정원 일기 지운 부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많이 지웠어요? 거의 다 지웠는데? 하얗게 된 부분이 다 없어진 거죠. 2장하고 3장 초반에는 거의 아예 없는데? 지워진 없는데. 거죠. 첫 번째 키워드 일단 설록화를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로 보이시는지는 다 아시죠? 뭐예요 이게? 뒤주죠. 뒤주죠. 뒤주 쌀통, 옛날 쌀통. 큰. 쌀통이에요, 쌀통. 네. 사도세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뒤주일 뒤주가 거예요. 유명하죠. 이른바 이제 이모 화변인데 화변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끔찍한 재난의 뜻이에요. 재앙이고 그 이모년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인데 그 이모 화변의 그 첫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기록을 보면 엄마가 와가지고 청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들 울면서. 죽이자고 울면서. 그래서 영조가 칼을 던지면서 네. 자결하라 자결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네. 거기서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와. 아빠, 아빠, 나 아들이야. 나 정말 앞으로 아빠 말 잘 들을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때 뭘 하냐면 뒤주 갖고 오라고. 뒤주 갖고 오라고. 뒤주를 실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작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니고 뭐 끽해봐야 좀 현대 들어가지고 다르게 쓴다면 뭐 옷 정도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수원 화성 행궁에 가면은 그때 네. 사도세자가 들어갔던 그 뒤주가 그대로 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체험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186인데 제가 들어가 앉았거든요. 네. 아무리 꾸겨 넣어도 안 들어가지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되게 작아. 되게 작아. 뒤주 크기는 아마 우주소녀나 저 정도 크기 정도가 아마 맥시멈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조그만 사람들이나 들어가서 움직일까? 사도세자가 굉장히 덩치가 컸어요. 사도세자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살집이 있어가지고 앉아있을 때 숨을 쉴 때 이런 소리가 났다고 해요. 살이 있어가지고. 비만이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미지랑은 너무 다른 그러니까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이런 좁은 뒤주 안에 갇혀 있다. 한여름에. 한여름에. 근데 기록을 보면은 사도세자가 하면서 한번 뚜껑을 열고 나와요. 실제로 한번 부셔. 아, 진짜로요? 한번 부셔. 부수고 나와. 그러면 야 열고 나왔냐? 그래. 반성 좀 했냐? 이게 아니라 다시 덮고 그 위에 합판 더 얹어. 비가 또 한 번 와요. 네. 그러면 비가 똑똑똑 떨어져서 핥아 먹어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때 있잖아요. 때 잔디. 그래서 저 위에 봉분이 생긴 저 거구나. 봉분같이 보이는 저 거예요. 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였는지 우리가 이 설로파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저기 뒤주 가운데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요? 구멍.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죠. 네. 저 구멍이 뭐냐면 두 가지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음식물을 누군가 넣어줬대요. 아. 사도 세자가 저 안에서 이제 8일 동안 일주일 넘게 그 땡볕에 갇혀 있었는데 배가 고팠겠지요. 그럼 누군가 음식물을 저기다 넣었어요. 그러다가 영조 아버지가 그걸 알아냈네요. 그러면 친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음식이 저기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보통 아버지라면 아무 말도 하지 묵인, 않겠죠. 묵인. 아, 묵인. 그렇지. 아예 네네. 못 본 척. 영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 구멍 막아라. 와. 나중에 이제 그 이 뒤주를 열어봤을 때 영화 사도에서도 잘 묘사가 돼 있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7월 달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부채를 하나 들고 왔는데 자기 오줌을 이제 부채를 맞아. 꺾어가지고 받아 먹은 흔적이 있다더라고요. 철록화에 있는 구멍, 자 보세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네. 이제 한 7일 정도 지날 때 한번 흔들어 봤대요. 흔들어 봤는데 아주 약한 목소리로 사도세자가 안에서 흔들지 마라. 어지럽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생산을 또 한 번 확인시켰습니다. 저 구멍 사이즈 가지고는 잘 안 보이니까 구멍을 좀 더 넓게 뚫으라고 했대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확인을 해보려고. 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도세자가 안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제 8일 만에 그 안에서 좀 비참한 삶을 마감을 한 건데 일단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가 죽은 날이 이제 20일 신시 그러니까 한 오후 3시, 4시 사이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죽은 기일은 하루 다음 날인 21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죽은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20일에 딱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아하 하루 더 기다려라. 확실하게. 확인 사살한 거야. 와. 혹시나 살아있을까봐. 확인 사살. 근데 이게 뭐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사적인 마음이겠고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아무래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백성을 생각해야 되니까.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눈치를 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죽을 때는 이미 정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사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나는 이 대통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내 밑으로 제대로 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보여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네, 죽인 것이다.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가 저거죠. 만약에 죽이게 되면은 영모죄로 죽잖아요. 그럼 그의 아들은 뭐가 되죠? 그렇죠. 같이 그쵸, 영모죄 예, 엮이는 거죠. 대역죄인의 그죠?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개혁적인 아들. 영조의 입장에서는 정조한테 정통성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손의 아버지가 깨끗해져야 될 방법이 뭐였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어떻게든 저런 이상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영조는 뭐라고 할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희생을 시킬 그런 남자였어요. 아들까지도. 아들까지도. 왜냐면 아들 사도세자인지 네. 아니면 세손 이산인지 정조죠. 네. 영조 입장에 봤을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결정을 이미 내렸어. 이산.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어. 그러니까 아들을 훈육하려고 하다가 사고사가 났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먼 훗날 자식이 생긴다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아버지와 아들의 구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권력의 계승 관계 문제고 네. 뭐 노론, 소론, 서인, 남인 같은 어떤 정치적 쟁패도 또 있다는 거죠.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저럴 수 있겠느냐 싶긴 하지만 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건 좀 고려할 필요가 너무 있죠.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이제 시신을 꺼냈어요. 시신을 꺼내니까 이미 사후 경직이 되면서 다리를 이렇게 끌어앉은 상태에서 다리가 안 펴졌다. 경직이 돼서. 경직이 돼서. 굳은 거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친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의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입니다. 아니 죽고 났는데도요? 죽고 난 죽고 난 다음에 다음에요. 이게 아들이 예. 지금 사후 경직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뭘까 이게? 힌트를 드리면은 창경궁에서 죽었습니다. 경희궁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 과정에서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썬킴 선생님의 방향은 이거는 뭐 의도된 살인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추도의 개념은 분명히 반대쪽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막 거와 반대쪽. 크게 웃었나?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개선가를 연주했다고 해요. 개선가요? 그 개선가를 창경궁에서 경희궁까지 갈 때까지 딴따단딴딴따단딴딴딴 울렸다고 하는데 그 역적 죄인을 처단하고 나는 돌아간다라는 의미네요. 난 목적 달성했다 이거. 이게 친아빠가 할 행동이 맞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속으로는 안에서 울었겠지. 울음소리를 가리기 위해서 풍악을 올렸을 수 있죠. 네. 점점 고립되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저희 같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두 분이 지금 양쪽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와의 관계를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권력이 얘한테 가나 나한테 가나 아니면 제 이산한테 가나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수보다 못한 방법으로 이제 그 죽음을 몰고 간 안타까운 사연을 첫 번째 설록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